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저께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요이땅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저 게시판에 이승기 변호사 신고해야 되지 않냐. 아, 예. 어릴 때 이젠 그런 단어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신고를 해놨습니다. 연락할 겁니다. 예, 기다려야죠.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환자 잡는 대리수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입니다. 네, 최근에 그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이 의사가 아닌 또 병원 직원들이 직접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그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선 그런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또 이번엔 또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 사건은 한 방송사가 이 병원 수술실 동영상을 입수하면서 밝혀졌는데요. 예. 해당 영상을 보면 이 병원 원무과장 그리고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이 진료 협력 팀장과 같이 이런 행정 직원들이 이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또 수술도 하고 또 봉합까지 하는 이 대리 수술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예. 뭐 이게 제보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황당한 게 이 병원 진료 기록부에는 모든 수술을 이 원장이 직접 진행한 것으로 이제 작성이 돼 있었고요. 기록부에는 뭐 의사가 진행됐다고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진료 기록을 조작한 거다라고 보이고요. 네. 또 수술실 입구에 이제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녹화된 영상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가 병원 관계자 말 CCTV 세팅을 잘못해서 녹화가 안 됐다라고 해서 누가 봐도 수상한 변명을 했다라는 게 주요 뉴스입니다. 그 대한의사협회도 이제 그 해당 병원의 대표 원장과 또 병원 관계자들을 그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대리 수술 그 문제가 이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예.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전에도 뭐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죠. 네.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으로는 2016년 발생한 이제 고 건대희 씨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은 이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25살 이 고 건대희 씨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이제 숨지면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당시 건 씨가 이제는 보통 이제 우리 병원들이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을 보고 이제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원장과 면담을 해서 해당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예. 당시 원장은 자신이 직접 수술을 집도한다. 그리고 지금껏 의료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했고요. 또 마취과 의사가 수술 기간 동안 계속 상주하니 중간에 뭐 마취가 깨거나 혹은 잘못될 일도 없다라고 확신을 줬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사건이 터진 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이 병원이 동시에 여러 명을 수술을 했습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 홍보글로 도배된 이 원장, 대단히 이제 유명한 거죠. 이 원장은 한 명인데 어떻게 한 번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술할 수 있었는지 이 병원만의 비법, 아니 이 꼼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원장이 수술실로 들어가서 환자의 뼈만 절개하고 옆에 다른 수술실로 옮깁니다. 또 여기서도 뼈만 절개하고 또 옆에 수술실로 옮기고 계속 이동을 하면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원장이 나간 자리에는 곧바로 갓 의사 자격을 취득한 20대 유령 의사가 나타나 나머지 수술을 이어받는 건데요. 문제는 이 환자는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는 모르죠. 겁니다. 예, 마취 상태니까. 물론 그리고 병원에 마취과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 때문에 어느 한 환자를 집중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간호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공장식 대리 수술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네요. 그 외에도 이런 유의 사건은 정말 예로 들자면 끝이 없는데요. 더 큰 문제는 그동안은 이 집도를 약속한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와 얼굴만 비추고 나가고 환자 마취가 끝난 뒤 다른 의사가 나타나 수술을 하는 행태가 많았는데요. 이런 걸 이제는 대리수술, 유령수술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의사가 아닌 직원들이나 의료기기 영업사원 같이 아예 무자격자들이 직접 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 대리수술이 아니라 무자격 의료행위로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그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또 얻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이 그 지난 2015년에 그 19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가 되어 왔지만은 지금까지도 이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 이 수술실 CCTV 설치 이걸 뭐 못하는 겁니까? 이거 뭐 안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이게 사연이 긴데요. 네. 지난 2월에 이제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긴 그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예.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이제 처리가 유보됐고요. 그리고 2달 뒤인 지난 4월경 다시 재심사에 들어갔지만 이 세부 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결론만 내고요. 이 네.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는데 하필 그 공청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수술실에 CCTV를 어디에 설치할지 그 위치입니다. 그동안은 수술실 출입구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병원 자율에 맡기자는 게 이제 대체적인 절충 아니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최근 여론을 보면 이 수술실 입구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도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쪽이 대세입니다.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대리수술이나 이제 환자 성추행 같은 수술실 내 범죄 행위를 예방하자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2번째는 의료 분쟁 시 이 수술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CCTV를 둬야 된다라는 이렇게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의료계에서는 CCTV를 설치하면 의료진의 진료가 위축된다. 그리고 의료진이나 환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라고 해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CCTV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의사는 의사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거지 진료 위축을 언급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인권 침해를 얘기하지만 뭐 CCTV를 촬영한다고 해서 이걸 외부로 유출하는 게 아니라 이 병원과 환자만 문제가 있으면 보는 거니까 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국회와 정부가 이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이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그동안 받아온 겁니다. 일단 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늘 그 공청회를 통해서 그 찬반 입장을 청취를 하고 곧바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법안 심사 소위를 연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내일쯤 그 전체 회의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그 대리수술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기 변호사께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지 않습니까? 예. 그 무자격 행정 직원들의 대리수술이 뭐 CCTV까지 공개된 마당입니다. 뭐 환자들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를 위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자라는 게 이제 명분을 얻었고요. 예. 의료계가 그간 해당 법안 반대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정치권만 해도 당장 차기 유력 대권 후보인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급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라는 입장이고요. 국회 역시도 이런 사건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마냥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 반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의료계 스스로 이 자정작용을 통해 이를 막아내지 못했던 점, 그리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도 지금 카메라. 예. 예? 그리고 이승기 변호사한테도 지금 여기 카메라. 예. 방송 위축 됩니까? 방송은 그냥 제 본분만 잘하면 되는 거죠. 있든 없든. 예, 진료 위축은 안 된다. 방송 위축. 그리고 인권 침해입니까 이거 우리? 인권이요? 예. 전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환자를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대법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 벌금형 선고입니다. 자, 주차 공간을 2자리 차지한 얌체 운전자들을 혼내준다는 명목으로 해당 차량의 바로 옆에 딱 붙여서 이제 주차를 해서 아예 그 차에 타지도 또 차를 빼내지도 못하게 하는 이 보복 주차. 가끔 이제 온라인상에 사진들이 올라오면은 네티즌들이 참교육이라며 환호를 하곤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그 보복 주차가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손괴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이번 사건은 이 보복 주차이긴 하지만 보복의 명분이 너무 약한, 사실 유치하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018년 한 굴삭기 기사가 평소 굴삭기를 채우던 자리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났는지 이 승용차 앞에 이 높이 1m 20cm의 철근 콘크리트 고주물을 세워놓고요. 또 승용차 뒤에는 굴삭기 부품 중에 이제 크래셔라고 해서 콘크리트나 돌을 깨는 이제 중장비가 있는데요. 이걸 또 바짝 붙여 세워놨습니다. 이 승용차 주인이 이후 나타나서 이 차를 빼려 했지만 연락처가 없어 이제 발만 동동 구렸고요. 112에 신고해서 경찰관 2명이 나왔지만 이 장애물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셋이.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를 했죠. 너무 무거우니까. 결국 다음날 아침 7시에 굴삭기 기사가
직접 장애물을 치울 때까지 해당 차주 18시간 동안 차를 쓰지 못한 겁니다. 자, 해당 굴삭기 기사의 그 보복 주차를 처벌할 수 있을지를 두고 1심과 2심 판단이 이제 좀 엇갈렸는데 먼저 1심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예, 이 사건은 이 재물 손괴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 재물 손괴죄는 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굴삭기 기사가 해당 승용차를 뭐 부수거나 고장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데요. 이런 행위가 과연 차량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제는 재판의 논점이 된 겁니다. 네. 먼저 1심은 승용차의 형태나 구조, 기능에 모두 문제가 없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외관이나 성능에는 이상이 없으니 손괴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 2심이죠. 그 승용차의 본래 용도인 운행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그 자체로 승용차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재물손괴죄로 인정하면서 이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 역시도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용도에 쓸 수 없도록 만든다면 이런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가 맞다라고 해서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고요. 우리가 손괴라고 하면 물건을 부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밥그릇에 오물을 묻히는 행위. 어찌 보면 밥그릇 자체는 외관상 말짱한 겁니다. 하지만 오물을 아무리 씻어내도 찜찜하니까 이제 더 이상 밥그릇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렵죠. 이게 바로 손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례는 밥그릇처럼 영구적이 아니더라도 이 보복주차로 인해 비록 일시적이지만 자동차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도 이제 손괴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건데요. 이제 어떤 이유이든 이 보복주차는 좀 지양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하튼 이 생각 없는 주차 또 보복 주차 이 모두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주아 캐스터. 네, 남은 한 주간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은 낮 한때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또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인천 21도, 서울 2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지금